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앞전에 말씀드렸던 한국 금융지주 실적이 좀 나오면서 그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번 주말이 이제 월요일까지 있다 보니까 그 관련주들, 뭐 다른 것도 뭐 코로나 관련주든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반일부터 뭐 이제 미중 그런 부분들은 좀 내일이나 아니면은 모레 내일 정도 내일 저녁 정도에 좀 올릴까 생각 중이에요. 최대한 좀 뉴스를 좀 더 보고 뭐 코로나 진행 상황도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해서 내일 저녁에 그 부분은 좀 올려드릴 거고요. 오늘 말씀드리려는 거는 뭐 변경이 없겠죠. 당연히 실적이니까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앞전 영상들에서 보여드렸던 기사예요. 보시면은 뭐 이제 증권사 이제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다 라고 하는데 이제 몇 가지 있죠. 보시면은 미래에셋대우, 키움, NH 뭐 등등등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후에 나온 게 어제 나온 게 한국금융지주죠. 그리고 한투도 나왔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게 좀 자세히 봐야 될 게 이건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이익이고 여기서 영업이익이 한국금융이 얼마가 나오냐 얘기를 했을 때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 3069억이 예상된다고 했어요. 자, 이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선 영업이익이 3069다. 그 다음 여기서 보면은 이것도 한 며칠 전 뉴스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실적이 다 거의 좀 보여진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어디 갔어? 여기 있네요. 여기는 순이익이에요. 영업이익과 지금 순이익을 잘못 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좀 계속 강조하면서 말씀드려요. 한국금융지주고요. 2,979억일 것이다. 아까 3,000 얼마였잖아요. 이게 순이익과 영업이익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잠깐 정리를 했어요. 영업이익은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3,069, 순이익이 2,073이 나올 거다라는 컨센 예상치였죠. 이 예상치라는 게 뭐냐면은 뭐 전년도 동기 대비 그냥 곱하기 몇 해가지고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고 시장 상황과 얘네 영업 환경을 갖다가 전부 다 봤을 때 거의 요 정도는 나오겠지라고 얘기한 게 이거예요. 이거보다 떨어지면은 이제 뭐 어닝 쇼크라고도 하죠. 뭐 이익이 나도 어닝 쇼크라고 얘기를 해요. 컨센 대비. 근데 이거보다 올라간다면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서프라이즈의 정도도 뭐 비슷하거나 비등비등하거나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좀 몇십 퍼센트씩 이상 나왔을 때 서프라이즈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한국 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한국 금융지주 아래 한투가 여기 있죠. 그리고 걔가 가지고 있는 게 여기 있어요. 근데 상장사는 얘밖에 없다 보니까 얘를 봐야지 얘의 한국투자증권이 순이익이 얼마나 하고 뭐 영업이익이 얼마나 하고 이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기타 회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얘네를 제외를 하면은 얘의 주가는 아니에요. 얘가 상장을 해서 얘의 주가인 거지. 근데 얘는 상장사가 아니니까 얘를 보려면 전부 다를 봐야 된다. 그래서 요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근데 기사가 좀 많이 안 떴어요. 생각보다 아예 안 떴죠. 한국금융지주에 관련된 실적은 뜬 거는 보시면 여기도 한국금융지주 이거는 앞전 거예요. 더 적죠. 순이익이 2371억으로 봤어요. 보시면 2371억이 아니죠. 최근에 돼서 좀 증권사들이 좀 잘 나오니까 이걸 올려 잡은 거예요. 다시. 그러면은 컨센을 두 번 잡힌 거죠.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네이버에 가도 이거는 굉장히 앞전에 이제 얘기를 해요. 얼마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2371억 원. 당기순이익. 그러고 어디 갔어? 영업이익이 3069. 사실 이게 맞았어요. 이건데 증권사들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올려 잡은 거죠. 2900으로 지금 순이익을. 그래서 올려 잡음에 불구하고 이거보다 더 크게 나왔다면은 굉장히 잘 나온 거죠. 자, 그리고 한투. 한투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어디였냐? 이건가 보다. 뉴스 나온 거는 한국금융지주가 아니고 한국투자증권만
기사가 하나 떴어요. 2분기 뭐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했다. 2,958억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근데 자, 그것도 충분히 넘었죠. 예상했던 거는 순이익이 한투가 2,300억이었어요. 제가 이걸 어디서 봤더라? 여기서 봤나? 한국투자는 안 보이고 제가 어디서 봤거든요. 이거를 여기 있네요. 한국투자증권의 순이익이 증권가 컨셉만 부합할 것으로 뭐 가능하다. 해가 모회사인 이거는 어쩌죠. 한국 여기 있네요. 한국투자증권의 80%가 이제 한투증권에서 나와요. 한국투자증권에서 금융지주에 금융지주가 100이면은 그 중에 80은 투자증권에 나오죠. 얘네의 순이익을 2,300억 정도로 예상을 했어요. 이것도 며칠 전 예상인데, 자, 근데 어디 갔어? 계속 헷갈리네. 2,300억으로 봤는데 2,958억이 나왔잖아요.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온 거예요, 지금. 자, 원래는 2,300이라고 봤는데 2,900이 나와버렸고, 그리고 컨센에서는 이거는 금융지주 건데 금융지주는 저 정도 컨센을 잡았었다 라는 부분, 그리고 한투랑 한국금융지주랑은 다르다, 이걸 다 포함한 주가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얘의 주가지 얘는 주식이 없어요. 주식이 있지만 그러니까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 얘는 따로 보시는 게 아니다. 자, 그러면 이거 대비 한국금융지주가 얼마 나왔는지 볼게요. 우선 요런 반기보고서로 나오는데, 반기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그 손익계산서에서 연결로 되어 있는 거, 자, 3개월이 이렇게 나오는 회사가 있고 그냥 반기통으로 주는 데가 있어요. 그냥 반기통으로 주는 회사는 솔직히 저도 귀찮아서 하다가 하나만 했어요. 그냥 NH 같은 경우에 반기가 이렇게 나와요. 반기가 나오는데, 자, 보시면 당반기, 전반기, 그냥 반기로만 나와요. 그럼 일일이 이 영업이익에서 그 전에 분기 보고서가 있었잖아요. 또 이 분기 보고서에 나온 거 1에서 3월까지 나온 거를 삭제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2분기 실적을 볼 수 있어요. 그런 회사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제가 최대한 많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다 일일이 다 마이너스 치면서 이걸 갖다 정리하기가 좀, 그래서 얘네만 좀 포함을 했고 좀 규모가 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자, 잠시만요. 그래서 다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한국금융지주 반기보고서, 키움도 반기보고서, 미래도 반기보고서, 그리고 한국투자도 좀 가져왔어요. 그냥 한투 증권이에요. 얘는 증권이고 얘는 지주예요. 그리고 NH는 이 반기와 분기를 마이너스 쳐서 가져왔습니다. 자,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해서 어떤 식으로 가져왔냐 그것만 설명드리고, 뭐 굳이 이 내용까지 다 보여드리면 좀 오래 걸려요. 제가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놨고, 자, 영업이익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금융지주 나오죠. 이건 3개월치예요. 굉장히 보기 편하게 줘요, 얘네는. 그러고 여기에 순이익이 있어요. 이제 순이익은 뭐냐, 앞서서 이제 보통 법인세를 뺀다고 보시면 돼요. 법인세를 가장 크게 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고 증권사들은 투자한 지분들이 원체 많기 때문에 포괄손익이 꽤 커요. 포괄손익을 좀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이런 식으로 뭐 이제 뭐 채무상품, 그리고 기타 포괄손익에 뭐 이제 변동된 것들, 그리고 외환 차이 뭐 등등 되게 많죠. 상품, 지분상품, 이런 거를 다 집어넣은 게 포괄손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걸 가지고 무엇을 내놓느냐, 주식 한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라고 해요. 주당 순이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EPS인데 이런 식으로 내놔요. 지금 1종 주식 종류라는 거는 이거는 우선주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우선주인데 우선주에 이걸로 설명드리기가 되게 애매해요. 왜? 보통주는 바로 이걸로 보시면 되는데,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의결권이 없어요. 대신에 배당이 높죠. 근데 숫자에서는 의결권에 대한 그 가치를 얼마로 책정한다 이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배당이 높으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좀 더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좀 이따가 또 설명드릴 거지만 우선 키움부터 볼게요. 키움 같은 경우에는 주당 순이익이 이런 식으로 있어요. 기본 주당 순이익이 원래 이게 가장 보기가 쉬워요. 이게 맞는 건데 희석 주당 순이익이 있어요. 이게 뭐냐? 뭐 유상증자를 했거나 아니면 뭐 삼자 배정을 했거나 뭐 시비를 갖다가 채권을 갖다가 뿌렸거나 이런 것들에 언제든지 이미 시간이 지나서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주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여기가 한 10억 주가 있었는데 한 1억 주가 언제든지 전환돼 가지고 주식시장에 풀릴 수가 있는 주식이 있어요. 그런 주식이 있을 때는 이렇게 희석주당 순이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보는 게 맞아요. 사실 이걸로 보면은 좀 애매해요. 뭐 이걸 평균값으로 봐도 되긴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근데 희석주당은 지금 키움밖에 없었어요, 딱히. 그리고 여기서 보시다시피도 우선주 배당이 높으니까 우선주가 그냥 높을 수밖에 없어요. EPS가 이렇게 우선주가 높아버리면은 퍼랑 이제 곱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말도 안 되는 주가가 돼야 돼요. 근데 우선주 자체가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괴리를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 국내 시장에서는. 그 괴리가 사라지려면 재료가 좀 커야 된다라고 앞전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거는 우선주 쪽은 아예 안 보려고 해요. 내용상 우선주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서 대충 비슷하게 그냥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적을 봐야 되겠죠. 지금 앞서서 제가 여기 이런 식으로 보고서들 다 따가지고 일일이 다 가져왔어요. 우선 한국투자증권 뉴스로 났죠. 뉴스로 난 거가 지금 영업이익이 3,600억이 나왔어요. 근데 순이익이 2,957억이 나왔죠. 자, 3,600과 2,950, 2,950인데, 자, 2,300에서 2,950 한번 계산하실 분들은 그냥 계산해 보시면 돼요. 제가 그것까지 안 했으니까 차이가 굉장히 높이 나왔어요. 그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포괄 이익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총포괄 이익을 갖다 포함했을 때는 3,300억 가량 나왔습니다. 얘네가 한국 금융지주의 거의 80%에 가까운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자회사들 중에서, 뭐 돈을 갖다 벌어오는 자회사들 중에서. 자, 그 다음 얘네가 왜 주당순이익이나 이런 게 없는 거는 뭐 당연히 아실 거예요. 얘는 주가 상장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당순이익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죠. 현재 주가, 현재 시총 이런 거 나올 수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한국 금융지주 볼게요. 한국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4천억을 넘었죠. 순이익이 3,850억 정도 돼요. 자, 1,000억을 더해왔죠, 지금. 자, 4천, 뭐 한 10억 이렇게 치면 될 것 같고. 아니구나. 4016. 이 정도만 칠게요, 그냥. 그러고 순이익이 3842죠. 대충 봐도 거의 한 얘는 30% 이상, 30% 이상 나왔고, 얘도 뭐 대충 봐도 20 몇 프로, 한 25% 거의 25에서 30%가량 더 잘 나왔다. 근데 이런 컨센보다 앞서서 있었던 컨센은 더 낮았다. 근데도 그걸 불구하고 이 정도 30%더 나왔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죠. 자, 그랬고, 자, 이제 다른 회사들도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얘네만 보긴 그러니까. 키움, 미래에셋, NH는 이게 반기에서 분기를 제가 빼서 굳이 가져왔어요. 얘네들은 그래도 3개월치들이 있어서 좀 가져오기 편했는데 좀 일일이 좀 다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영업이익이 뭐 한 3,100억, 얘네 3,800억, 얘네 2,900억. 그리고 순이익 많이 빠졌죠. 좀 희한하게. 순이익으로 보면은 이제 2,200억, 얘네 3,000억, 2,300억. 정말 대충 봐도 압도적인 숫자예요. 웬만한 회사들보다. 자, 그러고 포괄 이익을, 총포괄 이익을 제가 안 가져와도 돼요. 근데 주당 순이익에 이미 다 녹아있기 때문에 주당 순이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왔고, 주당 순이익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궁금하신 분들은 그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보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3개월치가 안 나와가지고 2분기치만 따로 안 빼주니까 전체 반기에서 1분기 빼서 이것도 다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 나온 거 그대로 끌어왔고요. 현재 주가 이거 어제 날짜로 종가 기준으로 전부 다 끌어왔습니다. 자, 그러고 어제 기준으로 전체 시가총액 각 회사마다 가져왔어요. 얘네가 뭐 이제 한 3조 5천 되고, 얘네가 2조 4천, 5조 9천, 그리고 2조 6천 정도 되네요. 자, 여기 써놓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 키움 같은 경우에는 희석 가능 주식으로 지금 주당 순이익을 가져왔고, 그래서 그리고 우선주는 아예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총을 전체로 다 더했어요. 왜 더하느냐?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적정한 가격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주당 순이익이 EPS예요. EPS고 한 주당 얼마를 갖다가 벌어오느냐 이걸 보는 게 EPS. 그리고 퍼가 있어요. 퍼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투자 심리라고 보셔도 되고, 투자할 수 있는 가치? 예를 들면 바이오 같은 경우는 퍼가 굉장히 높아요. 바이오들은 왜 높냐? 바이오는 뭔가 신약이 나오면은 정말 대박이잖아요. 그리고 계속 특허권을 가지고 평생 빨아먹을, 한 20년 이상 빨아먹을 수 있는 그런 약들이죠. 고로 그 기대와 가치를 굉장히 높이 쳐주기 때문에 퍼가 막 몇백 배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보통 보면은 이런 거예요. 뭐 건설사, 걔네들이 뭐 갑자기 뭐 수주하면은 엄청 튀긴 해요. 주가는 평상시 이제 수준이 있는데 그거 대비 말도 안 되는 수준이 이렇게 나왔다. 그럼 당연히 올라가는 게 맞죠. 뭐 건설사나 은행이나 금융이나 뭐 되게 많아요. 그런 애들은 굉장히 퍼가 낮게 잡혀 있어요. 갑자기 뭐 시장이 막 날아갈 것도 아니고, 은행 같은 경우에 예대 마진 뭐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갑자기 막 3, 4%씩 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무난해요. 그냥 보통 한 코스피 지금 평균 퍼가 한 12 정도가 나오는 걸로 아는데, 보통 걔네들은 12에서 뭐 한 15 이 정도 놉니다. 근데 주가가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나스닥이나 호황일 때 1분기에 이미 죽여놨는데 지금 올라오고 있죠. 이런 호황일 때는 이런 적정 퍼보다는 조금 더 매겨줍니다. 사실상. 그러다 보니 지금 증권주들이 좀 올라오려고 계속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굉장히 좀 느리죠. 지금 현재 이제 시장에는 외국인 기관 개미가 있지만 요런 쪽으로는 개미들이 솔직히 많이 안 들어와요. 그렇게 생각보다 재미가 없거든요. 바이오처럼 막 등락폭이 엄청 크다거나 갑자기 며칠 만에 더블이 된다거나 이럴 수는 없는 주식들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봐요. 자, 우선 거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EPS랑 펄을 갖다가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펄을 계산을 할 때 우선 펄을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펄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보시면은 현재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눕니다. 현재 주가를 EPS로 나누면은 지금 현재 퍼가 나옵니다. 오늘 주가에 대한 퍼 계산이 나오죠. 뭐야 이거. 네, 요런 식으로 퍼가 나와요. 그러면은 퍼가 굉장히 낮다는 거는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한국금융지주 63,800원에다가 얘를 나눠줘요. 이번에 실적 나왔으니까 확실하게. 자, 지금 10이 안 돼요. 키움증권 똑같아요. 나눠주면은 15, 미래에셋 20, NH투자 13. 누가 봐도 굉장히 저평가죠. 자, 그러면은 적정퍼는 얼마냐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들쭉날쭉 하면은. 근데 이제 그냥 제가 이렇게 에버리지 해가지고 전부 다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14.8이 나옵니다. 중간값이. 자, 평균이 14.8이 나오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오류가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시총 대비로 계산을 했어요. 정확하게 하려고. 이거는 시총을 전부 다 더한 가격 썸이에요. 더한 가격이에요. 이거는 더해서 이 전체 시총에 한국금융지주의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24%. 키움은 시총이 좀 낮죠. 그러니까 전체 시총의 17%, 미래에셋 40%. 근데 원래는 상장되어 있는 증권사를 다는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3개월씩 안 돼 있는 회사들이 있으니까 좀 그래가지고 규모 좀 있고 어차피 다 비슷비슷할 테니까
더 높을 수도 있어요. 퍼가. 그리고 NH투자 한 18%, 이 정도 비중으로 시총의 가중치를 매겨줄 수 있습니다. 그거를 현재 퍼 있죠. 지금 퍼는 뭐 예를 들어 9였죠. 그리고 가중치로 환산을 했어요. 자, 24%가 얼마냐? 24%를 곱하면은 퍼는 2.36이 나오나요? 키움은 2.5,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이러면은 시총이 달라도 적당한, 정말 1에 대한 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계산은 이렇게 했어요. 보시면은 현재 퍼에다가 24% 그냥 때리는 거예요. 얘도 동일하게. 그랬을 땐 요런 퍼가 나오죠. 자, 그럼 이걸 다 더하면 돼요. 이걸 전부 다 더했을 때는 15.86이 나옵니다. 그냥 평균 쳤을 때랑은 좀 달라졌어요. 시총으로 정확하게 가중치를 매겨서 하니까. 그러면 4개사의 중간 지금 퍼가 15.86이잖아요. 15.86을 모든 회사에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자, 뭐랄까, 요렇게 하는 거죠. 주당 순이익, 적정 주가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자, 이걸 말씀드리고 해야 되겠구나. 적정 주가는 EPS에다가 곱하기, 자, 퍼를 곱하면 돼요. 적정 퍼를 이제 곱하죠. 근데 이 퍼는 원래 퍼를 계산하는 이런 방법은, 현재 퍼는 현재 주가에다가 나눠버리면 돼요. EPS를. 그렇게 나오는 건데, 얘가 정확하지 않다. 그러면은 이 증권 섹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퍼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느냐를 보면은 적정 퍼라고 대충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 이외에 뭐 기대감, 뭐 심리 이런 거 다 제외하고 그냥 지금 현재로 봤을 때 깔끔하게 숫자로 봅니다. 그랬을 땐 15.86을 적정 퍼라고 넣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15.86에 현재 주가, 알지, 15.86에 EPS에다가 퍼를 곱하면은 주가가 나와요. 역산이에요. 그냥 이렇게도 역산이 되고, EPS랑 퍼랑 주가만 있으면은 요렇게도 돌려보고 저렇게도 돌려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이 적정 퍼에다가 EPS를 곱했을 때, 자, 104,662원이 나옵니다. 한국금융지주는 이번 2분기 숫자만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이 숫자만 가졌을 때는 얘는 지금 10만원을 넘어야지 지금 적정한 가격이에요. 다른 증권사랑 동일하게 봤을 때, 평균으로만 봤을 때도. 자, 키움증권 11만원, 뭐 11만 6천원, 그리고 얘는 6,900원, 얘는 11,000, 뭐 한 200원 되겠네요. 요 정도 돼요. 그러면 주가랑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여기 현재 주가 있죠. 여기 적정 주가 있죠. 그거 빼요. 뺐을 때 한 4만원 이상 차이가 나요.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저평가로 좀 계속 말씀을 드려요. 실적만 보셔도 아실 거예요. 실적이 요 모양인데 지금 퍼도 요 모양인 거죠. 실적이 저러니까. 왜? 실적이 저 모양이면은 주당 순이익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얘는 주당 순이익이 높아지면은 적정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 적정 퍼가 근데 또 저평가였기 때문에 기존 애들만큼 따라가 준다? 굉장히 튀는 거예요. 숫자로만 봤을 땐 그렇습니다. 자, 키움도 이 정도 올라가야 되고, 뭐 NH도 조금 올라가야 되는 게 맞아요. 얘네가 좀 많이 고평가가 돼 있어요. 보면은. 자, 이렇게 전체 평균을 대충 봤을 때 혼자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오잖아요. 얘는 고평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전체 증권 섹터가 떨어진다 하면은 얘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갑자기 올라간다, 이런 시장 변경 빼고 오로지 숫자에 의거해서 얘기를 했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4만원까지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면은 지금 10만원까지 간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애들도 동일한 퍼로 지금 계산을 했을 때 요 정도예요. 이렇게만 보시면은 굉장히 저평가량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한 툴을 계속 넣어놨던 거는 그거예요. 한국투자증권의 실적과 얘네 실적은 다르다라고 계속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얘네께 기사가 안 떴더라고요. 아예 한 줄도. 왜 그런지 몰라요. 기자들한테 좀 밉보인 건지 얘네가, 아니면 좀 뭐를 안 던져준 건지. 자, 그러면 이제 주가를 봐야 되겠죠. 우선은 이렇게 짧게 보면은 최근 요런 식으로 맞고 떨어졌던 부분들이 있고, 거기서 요렇게 한번 돌파를 못했었다가 슈팅 나오면서 갭 떠서 시작하면서 올렸다가 지금 좀 조정을 받았죠.
조정을 받았고, 지수도 좀 조정이 며칠 있었어요. 목금이 좀 지수가 안 좋았던 거, 목요일도 안 좋았을 거예요, 제 기억에. 해서 좀 지수 조정을 받았었고, 결국은 보시면은 이걸 좀 더 키워서 보여드려야겠다. 자, 앞전에 있었던 거 위치, 앞전에 이 돌파가 어려웠었던 부분이 저항이었잖아요. 이때는 저항이 이제는 지지로 바뀌었다고 전 보고 있어요. 지지 받고 바로 튀었죠. 지수가 굉장히 안 좋음에 불구하고도 어쨌든 간에 빨간불 켜줬고,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나왔어요, 얘도. 그래서 저는 이 구간에서 좀 놀긴 할 건데, 근데 실적만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한 8만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어요. 뭐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에 따라서 굉장히 움직임이 커요, 얘는. 근데 그러니까 개미 같은 경우는 이제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세력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선주가 세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본주가 수급주죠. 지금 수급 자체가 얼마 전에는 옵션 만기일 때문에 기관들이 마지막에 엄청 싸우는 모습을 봤어요. 누구였더라? NH하고 KB하고 하나 더 있었는데 걔네들이 미친듯이 던지고 마지막 동시효과 때 그 난리를 쳤죠. 동시효과 거래량만 그때가 얼마였더라? 18만 주? 그 정도 됐어요. 해서 그때 싸움이 있었고, 그때 금투 중에서는 한투하고 신한이 마지막에 동시효과 때 다 받아주면서 거기에 외국인이 조금 받아줬고 해서 동시효과 때 살려 올려왔죠, 갑자기. 자, 분봉 한번 보고 갈게요. 그럼 분봉 보면은 뭔 내용이냐, 그게 뭔 소리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자, 여기 바닥까지 갔었어요. 6151원 대충 이 정도로 볼게요. 근데 전쟁 치루죠. 여기 동시효과 때 동시효과 여기에서 끝났죠. 이 갑자기 올라가고 갑자기 내려가고 이 시간 동안에 굉장히 마지막에 여기서부터 물량을 갖다가 옵션 만기일이니까 하락에 걸으신 분들은 이제 던졌을 거고, 아니신 분들은 쫙쫙 빨아먹으면서 올렸을 거고, 뭐 그러면서 여기서 거래량이 엄청 많이 쳤죠. 보시면은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자, 10분 동안 이게 18만 줄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봤었는데 19만 2천 주네요. 19만 2천 주가 갑자기 터지면서 그러고 옵션 만기일을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좀 끝나나 싶었는데 이제 끝났다. 이제 오르는 게 맞죠. 그 다음엔 더 이상 뭐 그런 이슈가 없으니까. 자, 근데 역시나 지수가 또 빠졌죠. 어제는 지수가 1% 넘게 빠졌을 거예요. 여기선 지수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다. 지수를 어떻게 보냐, 코스피가 이제 1.2, 코스닥이 뭐 2.3,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어제 많이 빠졌었고, 그럼에 불구하고 그래서 하락을 많이 했었죠. 자, 일봉으로 보실게요. 그냥 편하게. 어디까지 빠졌냐, 거의 저가 4%가 빠졌어요, 장중에. 그러다가 2%까지 올려버려요. 총 6%가 움직였던 거죠. 그리고 종가는 1.43%. 어떻게든 아래꼬리를 달고 살려왔죠. 이거 살리는 주체가 누구였냐면은, 여기서 보면 외국인이 29,000밖에 안 보여요. 근데 오후장 들어오면서 갑자기 미친듯이 사서 이게 29,000이 된 거고, 앞전 오전장에선 얘네 매도로 찍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해서 외국인이 전부 다 끌어올린 거고요. 여긴 29,000이지만 오후부터 본다면 굉장히 많은 수량 샀어요, 얘네도. 자, 그래 왔었고, 그래서 말씀드릴 건 이제 차트로 말씀드리면 저항이었었던 이 부분을 지지로 바꿔줬다. 그리고 앞전에 여기 못 들었던 부분들이 어디냐, 못 들었던 부분들은 보시면은 대충 보시면은 뭐 요런 자리, 일전에는 지지로 적용했던 그런 자리들이에요. 대충 그런 자리들을 돌파를 못한 거죠. 돌파를 못해서 그대로 끝났었고, 자, 그러면은 요거를 먼저 돌파를 해야 되겠죠. 이 가격 67,130, 뭐 이 정도, 67,100원 정도를 돌파해서 이 위에 안착을 시켜야 되겠어요. 이 구간에. 요거까지는 솔직히 오랜 시간은 안 걸린다고 봅니다. 저는 요거까지는 별로 오래 안 걸릴 것 같고, 근데 여기가 원체 많아요. 전반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요만큼이 있었기 때문에, 뭐 2019년도 뭐 18년도 하면은
되게 많아서 물리신 분들도 많고, 뭐 이게 배당도 잘 나오다 보니까 배당 때문에 그냥 쭉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배당도 계속 먹어왔는데 주가를 여기서 올려준다, 그러면 이탈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앞전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왔지만.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도 또 하나가 있죠. 요런 자리, 요런 자리, 그리고 이게 앞으로 쭉 끌어보시면은 되게 많아요, 물리는 게. 그래서 요 자리, 이제 그 다음에 저항이 될 만한 게 76,000원 정도 보이고요. 마지막에 저항이 한 81,000원 정도, 요거까지 다 돌파를 하면은, 자 이제 그래야지 좀 신고가로 갈 수 있는, 여기에 굉장히 뭐가 많잖아요. 보시면은 얘네들이 따라가면은 보통 되게 많아요, 선들이. 그래서 여기를 돌파를 해서 8만원 넘겨줘야지 좀 자유롭다, 이 매물대들이 너무 많다. 근데 그걸 뚫을 수 있는 재료는 우선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죠. 30% 이상. 컨센을 올려놓은 건데, 한 번 더 올린 거에 컨센에 대해서 30%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2300 몇십억에서는 거의 2배 조금 안 될 정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상으로 보시면 이렇고, 수급상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되게 있어요. 수급이 지금 보시면 뭐 일방적으로 쭉 들어오는 그런 게 안 보이잖아요. 아무래도 저는 옵션 만기일이어서 요 날은 좀 요동을 칠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 어제는 지수가 워낙 빠져서 좀 애매하다 봅니다. 자, 그러면은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세계적으로 좀 지수가 특별한 이슈가 없고 코스피가 그만큼 하락한 거에 대해서 만약에 반등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진다, 장이 그냥 보합장이라도 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특이사항이 없다면, 그렇다면은 실적 관련해서 저는 이거 돌파는 가볍게 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그림은 이거죠. 사실 스타트를 어디서 하느냐, 앞전에 있었던 이런 거 밟고 요정도죠. 요정도 스타트 하면은 차트가 굉장히 이쁘게 세워질 거예요. 한 64,800원 요정도 위에서만 시작을 해준다면, 한 64,500원 이상에서 시작하면은 좀 그림 이쁘게 나올 것 같아요. 뭐 그래 봐야 700원 차이죠. 뭐 한 1.5%, 1.5%도 안 되네요. 뭐 한 1점 초반대 퍼센테이지 올리고 시작하면은 그림이 좀 나올 것 같고, 수급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되게 보면은 기관도 지금까지 사왔었는데 이만큼을 좀 팔고 있죠. 저는 이거 기관 나간 거는 지수 때문에 나가진 거라고 보고 있고, 요거는 아무래도 옵션 만기일에 전투를 치른 거라 전 보고 있습니다. 자, 앞전에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매집을 했어요. 막 18만 주도 있고 12만 주, 10만 주, 18만 주. 자, 최근에 12, 18 요 정도 던졌어요. 얼마 안 던졌죠. 그러면은 우선 계속 조금씩 들어오는 중이에요. 근데 외국인이 이도저도 아닌 거죠. 외국인은 지분율을 보시면 알겠지만, 외국인 전체 지분율을 크게 변동이 없어요. 막 이렇게 한번 샀다가 또 짤짤이 이렇게 팔고, 그러다가 또 이렇게 사서 메꾸고 또 짤짤이 팔고, 그러니까 약간 계속 단타 성향을 좀 보여줘요. 그러고 있고, 차트 본 김에 우선주도 같이 볼게요. 우선주는 아무래도 개미 손길 많이 타기 때문에 2평 위에다가 살려놨어요. 결국은 보시면은 요거는 수급보다는, 수급이 다 개미죠. 지금 완전 개미죠. 전부 다 나가고 있죠. 얘네가 나간다고 뭐 나쁘다? 그럴 이유가 없는 게 시총이 고작 2,500억이에요. 자, 그랬을 때는 얘네가 나가더라도 제가 이 종목을 처음에 얘기 드린 거는 이제 카뱅 때문에 얘기를 드렸잖아요. SK의 그런 시총들도 16조, 20조가 돼도 상한가를 칠 수가 있어요. SK 우선주도 보셨다시피 그건 다 개미가 만드는 그림이에요. 웬만해서 주식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차트를 이쁘게 가져갈 수 있다. 반대로 본주는 그렇지는 않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실적 관련해서 뉴스도 없었고, 아무래도 그 실적으로
적정 주가를 갖다가 내는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이런 거를 좀 해보시면은 더 재밌으실 거예요. 만약에 좀 시간 되시면은 내가 궁금했던 회사들, 근데 이 적정 퍼라는 거는 여러 회사들, 좀 대표될 만한 회사들 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적정 퍼를 만들고, 그럼 적정 주가를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은 어떤 게 저평가고 어떤 게 고평가인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뭐 대외적인 이슈나 회사의 리스크, 뭐 아니면 회사에 뭐 횡령을 했다거나 이런 거 빼고 그냥 숫자로만 봤을 때는 증권주 중에서는 얘가 가장 크다. 그리고 뭐 카뱅도 하고 빅히트 엔터도 하고 카카오 게임즈도 상장 주관사고 SK 바이오팜, SK 바이오사이언스 다 얘네가 하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은 이거 관련해가지고 실적 관련해서만 말씀드렸고요. 뭐 오늘 저녁이 될지 내일 저녁이 될지 모르겠지만 좀 이런 식으로 좀 세밀하게 분석하는 만한 게 있으면은 또 따로 영상을 하나 만들려고 하고, 전반적인 종목들, 전반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다루는 거는 내일 저녁 정도 좀 올릴까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